교육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지 선정과 동시에 매도 시점을 파악하는 추구 전략, 안성, 용인 지역의 핵심 도로 현장 파악, 안성,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 실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한 토지로 수익 창출한 등기부등본 공개, 1년 안에 올라갈 현장 방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땅민홍과의 인연이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남의 인연은 소중하기에 저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동신일반 산업단지의 도면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었는데, 다른 지점 원삼이라든지 요즘 배감이라든지 임장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요즘에 평택의 블로거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분들과의 미팅들이 있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 동신일반 산업단지의 도면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왜 바뀌었고, 그리고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만의 이제 해석을 하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부터 이 동신일반 산업단지의 구 도면과 그리고 새로 나온 이 신 도면에 대해서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 선생님 조남이 이해석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칠판에 본인의 이름을 쓰시면서 자, 영어는 이해를 하고 해석을 잘하면 끝난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계속 머릿속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바뀐 도면을 보면서 이 도면이 왜 바뀌었고, 그리고 전 도면과 이 새로운 도면을 보고 비교를 하면서 이 도면이 바뀐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토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한번 예전 도면과 지금 도면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제가 라인을 그어놨는데, 이 라인이 새로운 도면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라인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예상하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바뀐 도면에 분명하게 찍혀서 나온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도면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 편에 있는 도면이 구 도면이에요. 신 도면하고 차이점을 보면 이 왼쪽에 이 광장이라고 적혀있던 곳과 요 도로 라인 아래쪽 이 라인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측편에 이 두 개의 철탑이 있어요. 송전탑이 있는데 한 개의 송전탑을 뽑아서 우측으로 이제 신 도면이 있는데, 전체적인 도면이 아래쪽은 빠지고 위쪽이 좀 더 확장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신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최신 도면인데요. 아까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 라인에 계획되어져 있던 것이 빠졌고, 그리고 보면 내부적으로도 좀 복잡했던 도면이 아주 깔끔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제조, 공동주택, 농촌, 융복합, 복합용지 이렇게 해서 아주 판이 잘 짜여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이 송전탑 두 줄이 있었던 것 중에 이 안쪽에 있는 한 줄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주황색 보이시죠? 이 바깥쪽으로 옮겨서 연결녹지, 이런 완충녹지 라인에 옮겨서 심겠다라는 것이 보이는 도면입니다. 아무래도 이 도면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동신일반 산업단지를 우측으로 밀었다는 건 바로 이 왼쪽 편에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찍혀 있어요. 동탄 청주공항 수도권 내륙선이고요. 그리고 평택 부발선 예정 노선인데, 보시면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요 라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곳에 역사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은 도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 도면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인 도면을 어떤 분의 제보로 알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런 정보들을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도 또 많은 정보를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익명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하시는 질문들이 있는데, 선생님 도대체 왜 이거 되게 어렵게 얻으신 정보 같은데 이런 거를 왜 오픈해 주시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기의 정보가 돈인데 이런 것들을 오픈해 주시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취지는 나만 알고 있는 정보는 사장이 되지만 그것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눴을 때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정보로 다가오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저만 알고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땅을 살 수도 있지만, 이 토지 시장이라는 건 워낙에 차고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토지 시장은 제가 몇 개 사면, 그리고 그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런 정보들을, 물론 저의 정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합하고 모아서 좋은 토지 투자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지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왼쪽 편에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생기는데, 동신일반 산업단지는 일부 변경이 됐는데 기존의 구 도면보다 훨씬 정리가 잘 되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지금 안성 자세신문에 나온 도면인데,
도면인데 이 도면에 이 부분을 저는 좀 주목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주목한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분명히 무언가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글씨가 쓰였는데 그것이 뭔가 삭제됐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어떤 글이 적혀 있어야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지워진 이 부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안성 역세권, 안성 환승역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것을 이런 게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우지 않았나라는 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면적을 한번 제가 재봤어요. 이제 많은 역세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성과 가까운 평택 같으면 서해안 복선 전철이 지나가는 안중역의 안중역세권. 이 안중역세권을 봐도 굉장히 큰 규모로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안성에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이 이쪽에 교차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농업진흥구역만 재어봤을 때 22만 평 정도가 돼요. 지금 보시면 동신일반산업단지가 왜 우측으로 좀 더 미뤄졌냐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밑에 쪽에 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두 개의 철도가 지나가는 복합 환승역이라면 아무래도 면적이 적지 않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소한으로 봤을 때 미니멈으로 따져봤을 때 이 진흥구역 라인을 편입시켜서 역세권 개발을 하고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적은 면적이에요. 지금 동신리의 진흥구역만 따져보면 대략 한 75만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75만 제곱미터면 평수로 따지면 약 22만 평인데 더블 역세권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기에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적은 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전체적으로 이쪽에 있는 자연녹지 그리고 지금 동신일반 산업단지에서는 빠졌지만 이 취락지구도 많은 역세권 개발된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판을 짜는 계획이다 보니까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노후화된 이런 시설들을 별개로 인정을 해주고 따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그냥 토지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개인 유튜버가 이런 예상을 하는구나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전체적인 이 자연녹지부터 시작해서 진흥구역이 들어간다면 대략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45만 평 정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우측편에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한 48만 평 그쪽에 역세권 개발이 전체가 다 수용되었을 때 대략 45에서 48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더블 역세권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이제 복합 환승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역이 만나는 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곳은 사실은 이 동신일반 산업단지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에서도 이 불안 요소가 뭐였냐면 너무 과다한 농업진흥구역, 과다한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구역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농림부와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제 이 진흥구역 같으면 철도라는 거는 국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철도가 지나가는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많은 도시, 평택도 그렇고요, 안중 역세권도 그렇고, 이천의 부발역 세권들도 그렇고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공동주택 부지와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일자리들을 같이 집어넣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국책 사업을 하면서 역세권 개발하는 김에 시에서 조금 더 보태서 우리 시의 인구가 늘어날 예정이고 일자리가 증가되니 이쪽에 아파트 부지를 좀 더 만들고 싶습니다. 이쪽에는 상업시설을 좀 더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요구를 하기에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이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나 자치단체에서 묻어간다고 하나요? 같이 어차피 역세권 개발하는 김에 우리 이것도 좀 넣고 싶습니다. 이것도 좀 넣고 싶습니다 할 때 농림부의 눈치를 좀 덜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좌측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동신일반 산업단지로 인해서 이 주변이 굉장히 뜨겁고 동신일반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이곳에 정말 안성에 많은 일자리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안성이 미운 오리새끼에서 정말 백조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 이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또 안성 맞춤 IC가 또 이곳에 생기게 되면 역세권과 또 IC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한 호재가 이곳에 다 몰리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라인이 정말 안성시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도시개발을 좀 예상하고 농업진흥구역이 맞지만 그래도 도시지역 내로 편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현장 같으면 많은 분들이 아직 이런 정보들을 모르시는 분들 같으면 지금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고시공고는 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곳 라인들 보면 어느 부분들이 이제 수용이 되는지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이제 서울세종고속도로 라인이고요. 지금 보시면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생기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쪽으로는 전부 수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 두 개의 철탑, 송전탑 라인이 보여요. 그런데 이 뒤쪽의 라인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 앞쪽에 보이는 이 송전탑들을 우측으로 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은 이제 전원주택, 전원마을이 쭉 잘 만들어지고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좌측에 내방리 쪽이고요. 보시면 이쪽이 이제 종합운동장 라인들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1쭉, 3쭉, 죽산이고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공도 방향입니다. 보시면 이쪽 송전탑 라인이 우측으로 이제 밀린다는 사실이고요. 보시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홍익아파트, 이제 이쪽이 종합운동장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라인 이제 우측편에 302번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이 이제 금광저수지, 오늘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금광저수지예요. 보시면 이 302번 지방도인데 이쪽 라인에 지금 좌우측에 있는 건물들은 향후에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수용이 된다고 보면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302번 지방도 라인인데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쪽으로는 이 우측편의 자연녹지까지 전부 다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 가시다 보면 이런 주유소라든지 새로 신축 건물이라든지 토목을 해놓은 곳이라든지 이런 지금 여기 쌍동이네, 이쪽 라인들이 기존에는 이 송전탑 아래에 있는 요거는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도면으로 봤을 땐 전부 다 이쪽 라인이 수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용에 대한 부분은 도면이라는 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의 또 다른 변경이 생기게 되면 또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쪽 라인은 보면 이쪽이 안성 시내예요. 아양지구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당황지구, 그리고 이쪽이 지금 금호올림하고 이편한 그랑루츠가 지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도로가 302번 지방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취락지구라서 향후에 지금 역세권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동신일반 산업단지에 연계해서 추가적인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경우 같으면 이런 구도심 취락지구들을 그냥 일부 놔두고 취락지구를 제외하고 어떤 개발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았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쪽 주변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 같으면 분명히 입주권이라든지 딱지라고 많이 하죠. 딱지라든지 토지 보상을 받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한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확정이 되려면 또 시간이 걸릴 테고요. 확정이 되고 나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평택처럼 묶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경매라든지 토지 투자에 있어서도 본질을 자꾸 벗어나서 틈새 시장, 규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규제를 피한 투자, 그리고 토지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어떤 수용지 투자, 수용될 걸 예상하고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 정말 저는 말리고 싶어요. 제 가족이 그런 걸 한다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용이 된다고 하면 근래 한 5년 동안에 거래된 것들의 실거래가 옛날같이 막 공시지가로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실거래가가 높고 낮은 것, 최고 높은 부분들, 낮은 부분들을 제한 중간 값으로 수용가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의 높은 가격대에 들어가서 정말 토지가 수용이 된다고 하면 나의 기회비용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제 현수동 바라동 라인에 이제 진흥구역들 라인이고요. 아무래도 지도로 가보면 보시면은 후반부에는 이쪽에 이제 동신리의 자연녹지 지역을 보셨고 멀리는 지금 현수동 바라동까지 봤는데, 향후에 좀 더 예상을 해본다면 안성시청이 이전에 대한 TF팀이 몇 년 전부터 꾸려졌고 안성시청, 그러니까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광활하게 넓게 남은 진흥구역과 그리고 바라동 현수동 라인은 아무래도 행정타운이 예전에 이제 주목했던 곳이 요 도기동 라인이었는데 안성맞춤 아트로 이전을 했고요. 이제 시청이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겠다 했는데 안성시가 보니까 계획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많은 산업단지 100만 평 이상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고 지금 이쪽 라인들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단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일단 산업단지공단이 위탁은 해놨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변경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더불어서 약간 위쪽에 이제 남풍리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예전에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예상한 부분인데 이쪽에 지금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고요. 이 남풍리에도 뭔가 굉장한 일들이 향후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또 향후에 남풍리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한번 시간을 편성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성의 동신일반 산업단지에 변경된 도면과 그리고 이 맞은편에 이제 안성 역세권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는데, 안성 역세권이 들어온다면 과연 이 진흥구역만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향후에 이런 자연녹지, 지금은 일부 동신일반 산업단지에서 빠졌던 취락지구도 위험권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